국내 업체가 만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오상 헬스케어가 제출한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한다고 1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내 업체가 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는 오상 헬스케어의 제네파인더 트레이드마크 COVID-19 플러스 REALAMPKIT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이다. 환자 검체 속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증폭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단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해왔다. 미국의 경우 특정 주안에서만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없이도 주정부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용 부품을 구입해 진단키트를 제작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CNN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계약서 등을 인용해 한국의 SD 바이오센서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3개 업체가 FEMA와 $1,140만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보도했다. SD 바이오센서와 오상 헬스케어는 총 60만 건을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했다. 계약 규모는 각각 $520만 와 $300만 정도다. 하지만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 미국 내 공인된 실험실 어디에서나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상 헬스케어 외에도 현재 2개 업체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사전 번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산 의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하며 FDA 승인을 앞당길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승인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FDA 심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FDA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면 하루 만에라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추가 반입, 총 130만 개. 한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가 브라질에 추가 반입됐다. 18일 한국산 진단키트 57만 4천 개를 실은 항공기가 새벽 상파울루주 캠피나스시 인근 비라코푸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반입된 진단키트는 지난 14일에 72만 6천 개의 연 2차분으로 상파울루주 정부가 산하부탄 등 연구소를 통해 수입하려던 물량 130만 개를 채웠다. 상파울루주 정부의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은 상파울루 한국청령사관과 코트라, 상파울리 무역관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수입된 진단키트는 오상자 이엘의 계열사인 오상 헬스케어 제품이다.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한 것은 상파울루주가 처음이다. 검사 대기자는 지난주 1만 7천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9,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파울루주 정부의 주재 엔리키 제르만 보건국장은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 이후 코로나19 검사 대기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현재 하루 2,000명인 코로나19 검사 수를 다음 달 중순까지 8,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1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141명, 확진자는 33,682명이다. 상파울루주가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가장 많다. 브라질에서는
중증 환자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벼운 증상자나 무증상자는 검사에서 제외돼 있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바이오의 신한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의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 라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 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고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 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고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난흘 뒤인 1월 16일에 사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 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 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 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 진단키트는 임신 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뿐만 아니라 무증상의 잠복기가 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대량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 분자 진단을 보완할 수 있는